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지난 일부에 이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프레임에 대해 공유할게. 작가는 종종 심리학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하신대. 그때마다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이야기한다고 하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그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 등이 결정된다고 하시네. 그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말로 독후감을 시작해 보면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즉, 이는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프레임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며,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적인 과제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져야 할까? 책에서는 11가지 프레임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우선 6가지를 나누려고 해. 첫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예를 들어 새해 결심을 하는 경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심할 당시에는 건강 향상 등의 의미 프레임으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막상 실천을 하게 되면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귀찮음, 동료 관계를 감안한 음주 등, 즉 현실적인 행위 중심의 프레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목표 성공을 위해서는 행위 중심에서 아닌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둘째, 접근 프레임을 고수하라. 사람들에게 보통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은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고 하네. 고 정중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회복이나 했어"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는 행복과 성공은 접근의 힘을 갖는 사람의 몫임을 보여주는 사례지.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 보는 게 어떨까? 셋째,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요즘은 욜로족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바뀐 것 같아. 즉,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고,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는 것이 중요하대. 즉,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라고 조언하고 있어. 넷째,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등등,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하지만 여기에 비교 프레임이 들어가서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 여행도 가는데 등 비교를 하다 보면 만족과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때가 많잖아. 혹 비교 프레임에 힘들어하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장기하님의 "나는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다섯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순간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대. 이후 70년이 지나 간증문은 학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밝혀졌어. 연구자들은 각 간증문에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쁜" 등과 같은 긍정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된지 구분을 했고, 놀랍게도
긍정의 단어를 많이 쓴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 세까지 장수하고 있었대.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하위 25%의 수녀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었지. 이와 같이 일상에서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을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 같아. 여섯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는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전설들이 있게 마련이고 영웅이든 CEO든 전설적인 그들의 이야기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지.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기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 다음 3 부에서는 나머지 5 프레임에 대해 소개할게. 이번 주말에 설악산에 다녀왔어. 날씨가 오랜만에 따뜻했고 좀 서둘러서 다녀서인지 차도 막히지 않았지. 사실 요번 여행의 목적은 좀 특별했어. 몇 해 전에 비선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비선대 거의 다 가서 조그만 다리가 있고 그 옆에 우뚝 솟은 바위 같은 것이 있어. 그 바위 평평한 곳에 아기 소나무가 있는 걸 보았고 갑자기 그 소나무가 잘 있는지 궁금해 다시 가본 거였지. 다행히 소나무는 죽지 않았고 찬바람을 막아줄 곳이 없는 벌판인 그곳에서 별로 크지는 못했지만 외롭게 버티고 살아 있었어. 얼마나 대견스럽고 고마웠는지. 이젠 어린이가 된 소나무에게 응원을 보내며 다음에 다시 보러 갈 때까지 건강히 자기를 기도하며 내려왔어. 구독자님들도 힘든 셋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서 단단한 내실을 쌓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며 곧 만나. 빠빠이.